바로 어제 오전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추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정윤회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정윤회 씨가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문건의 네네. 진위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정윤회 씨는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 자체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일보에 보도된 이후에 이 문건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문건의 존재 여부는 세계일보에 보도하고 난 다음에 예. 수차를 통해서 또는 그런 각종 언론에 의해 가지고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작성됐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럼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신 게 없고요. 맞습니다. 예, 세계일보의 그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검찰 출두 현장에서 말이죠. 정윤회 씨가 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네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윤회 씨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으로 예.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는 괜찮지만은 이거를 공론인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불장난이다. 또 이런 불장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렇습니다. 불장난이었다. 문건 작성이 예. 불장난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요, 그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봤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한 보고 내용 60% 진실이라는 건 논리 모순입니다. 사실에 관한 보고는 진이나 위가 있을 뿐이지 경제 투자할 때 이거는 리스크 부담이 60%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사실관계를 얘기할 때는 60% 진실, 40%는 허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건 내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비선 실세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선 60% 이상 이 사실이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검찰에서 밝혀낼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고 자기가 60%는 진실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면은 40%는 뭐냐고. 대단히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는 보고가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보고 내용에 대한 진위 부분은 다른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되고 그 조 비서관이 60%의 진실이다 이것은 자기가 말을 해놔놓고 예. 내 말은 60%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고소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경 대응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를 들면 세계일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가 하면 정윤회 씨가 국정 운영 개입이 사실이다. 예.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다. 이런 식의 단정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국정을 농단한 그런 사람으로 신문지상을 장식을 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이 보도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겁니다. 압살돼 버리죠. 예. 그래서 부득이 보도를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그것만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고발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 측 같은 경우는 이제 문건 내용을 직접 입수한 언론사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나름 검증된 취재원을 통해서 보도를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세계일보 취재 기자들이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나왔다는 문건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에 대한 인식. 예, 이게 무슨 그와 말씀이신가요? 같은 문건 하나에 기초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 직업 기자로서 가져야 할 ABCD가 충실했다면 이것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와대 공문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한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에서 지금 현재 세계일보나 또 여타 일부 특정 언론에서 정윤회 씨 관련한 의혹을 이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의혹의 의혹을 보도를 해놔놓고는 그 근거가 어딨냐 하면 이런 의혹이 떠돌더라, 풍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요 언론으로서 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예.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게 되면 우리 사회가요 의혹 공화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언론 보도 내용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 대응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논란이 얼마나 소모적인 논란입니까? 아무런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아요. 이런데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가능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또는 사실상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인을 그와 같이 자꾸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정윤회 씨는 심경이 어떤가요?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알다시피 민간인으로 지금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도 못지않아서 그 가족들 부인을 공격한다거나 더더구나 딸까지 말이죠. 밀착 취재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또 얘기를 하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정윤회 씨의 딸이 그 아시안 게임 승마 대표로 특혜 선발됐다. 이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래도 유망한 정말 국가 대표 선수 아닙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아버지의 잘잘못 이건 이제 규명되면 되는 것이고. 예. 그거하고 연결해서 딸의 문제까지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제 관련 뭐 승마 단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비선 실세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좀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황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이죠. 정황이 어떤 정황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달라. 이게 적어도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왜 살펴보지 않냐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금도 있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주시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정윤회 씨가 이제 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연락을 수차례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윤회 씨는 청와대 비서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이죠. 검사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고소 대리인이 내가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깨뜨리기를 바라는 질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공적인 언론에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고소 대리인 정윤회 씨 대리인으로서 언론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네, 앞으로 그렇다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저희는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정윤회 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조기에 빨리 규명이 돼서 정윤회 씨가 좀 평범한 생활이라도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본인의 바람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든 검찰 조사엔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진실을 가리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회 씨의 법률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였습니다.